윤석열 정부가 지금 2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저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우파 국민들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겠습니까?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어떤 결과물이든 간에 반드시 결과물을 도출해내야 된다가 바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 결과물을 도출함에 있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더라도 우리가 똘똘 뭉치고 이것을 끝까지 이겨내야지만 저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러한 의지를 어디서 느꼈냐면요. 바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후보자 청문회에서 느꼈습니다. 자, 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이다. 역사가 다시 평가할 것이다. 라는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언론 브리핑이 아니라 언론 보도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청문회 자리에서 민주당을 향해 대놓고 말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얘기했다고요. 자,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속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주된 이유는 돈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선조직의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직권 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섭을 청산 등의 이유로 헌법과 법률상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탄핵의 주된 이유가 됐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동의할 수 없습니까?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다 동의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럼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던 여기서 지적했던 여기서 문제가 됐던 이 내용은 후보님 봤을 때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헌법 질서를 후보님은 동의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헌법 질서를 뭘 어떻게 파괴했다고? 아니요, 여기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탄핵의 주된 사유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비선조직의 국정농단과 대통령 직권 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섭 청산을 위한 이 탄핵의 주된 사유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경유착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와 있는 문구인데도 그렇습니까? 재판소 결정문에 나와 있어도 그 부분이 만약 그렇다면은 사면 복권 과정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재판소 결정이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고 그 하나하나 의원님 말씀하신 문구 하나하나를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 들어보셨죠? 시원하죠? 시원하죠? 자, 왜겠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절차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자, 잘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있어서 중요한 점 뭐겠습니까? 대법원 판단이 먼저 나왔습니까? 헌법재판소 판단이 먼저 나왔습니까? 헌법재판소 판단이 먼저 나왔어요. 실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과정 속에서 특검이 기소를 했고 그 기소와 관련돼 가지고 아직 수사 결과, 더 나아가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음에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고요.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신규 여러분들? 앞뒤가 맞냐고요? 네? 대법원의 판결도 안 나왔는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고 탄핵을 시킨다는 게 앞뒤가 맞냐고요. 근데 지금 그 헌재 판결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난 인정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얘기도 했냐면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고요. 쌍용차 노조와 관련해서도 반성할 문제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으며 제주 4.3과 관련해서도 명백한 남노당의 폭동이다 라고 말을 했으며 세월호와 관련돼서도 광화문 광장에 추모 공간 만든 건 잘못이다 라는 얘기를 똑바로 한 겁니다. 어디서? 국회에서. 누구 앞에서? 민주당 면전 앞에서. 자, 이 얘기도 어떻게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전해드리고 또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하셨던 말씀들 제가 다시 여쭤볼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 O,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O, X 아닐 것 같으면 뭐 세모도 괜찮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탄핵당했다. O입니까? X입니까? 예, 무리하게 탄핵당하고 무리한
형을 오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보죠.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용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뭐 당연하냐. 그 신용복 선생 제일 존경하면 다 김일성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신용복 선생의 자, 사상을 됐습니다.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효약입니까? 그 뭐 특효약이란 이런 말은 좀 과한 표현인데. 그래서 굉장히 신경 쓰이고 가장 파탄나게 해서 파 못하게 하는 특효약 맞습니까? 그 뭐 말 자체를 그런 식으로. 자, 문재인 말씀하신 분, 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윤건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말과 행동으로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네요. 세월호 참사 죽음의 구판이다. 세월호 기억 잊어야 한다. 재미 봤으면 걷어치워야 한다. 세월호의 기억 공간을 광화문에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1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세월호를 이야기하는 것은 OX로 매우 대답해 잘못됐다고. 주십시오. OX로. 네. 자, 2019년 언론 인터뷰입니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그것도 좀 말씀을 그렇게. 네, 세모로 하시죠. 자, 그걸 인용해서 그러시는데. 자스가 누구 거며 어떤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구속시켜요? 아, 그럼 문재인 이분은 당장 총살감이지. 자, 2019년 8월 20일입니다. 국회. 그것도 과한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장 다 그렇게 정년형을 준다면 오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2019년 7월 22일 페이스북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마땅히 친미 친일을 해야 한다. 반미 반일을 해서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친미 친일을 해야 한다. 친미 친일이란 말이 문제가 아니고 반미 반일을 지금 하면은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고 또 이렇게 발전할 수도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지나치게 일본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앞에 그런 거 하는 것은 국제법으로도. 네, 그런데 광화문에 박정희, 이승만 동상을 세워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쌍용. 자, 들어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떻습니까? 김문수 보자 하나도 밀리지 않고 할 말 다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신규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요. 노조라고 다 같은 노조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 제주 4.3이라고 모두 다 같은 희생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가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노조와 관련돼서 누가 진짜 기득권인지, 누가 진짜 노조다운 일을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가려내야 된다라고요. 더 나아가 제주 4.3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희생자가 어떤 사람들이 희생자가 아닌지 분명히 가려낸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세월호 유가족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안타깝지만 뭐겠습니까? 특혜가 있어서도 안 되고 관련해서 불법 행위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법치주의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이고요. 근데 좌파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 모든 법과 절차를 다 무시한 채 노조라는 건 다 괜찮은 거다. 제주 4.3은 다 맞는 거다. 세월호 유가족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저들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 국민 하나 이 나라에 법치주의에 있어서 벗어난 사람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노조라고 다 같은 노조 아니고요. 제주 4.3 희생자로 똑같은 다 희생자 아니고요. 세월호 유가족에 똑같은 불법행위 저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김문수 후보자가 똑바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 뭐 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지금 답답하다라는 식으로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주당 좌파들이 김문수 후보자를 향해서 하는 질문들, 민생 있어요? 국민 있습니까? 더 나아가 고용노동부 후보자와 관련된 업무 관련된 내용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 말대로 뭐 하는 겁니까? 이건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사상검증장이에요. 사상검증장. 아니, 노동부 후보자를 데려다가 세월호를 왜 물어봅니까? 제주 4.3을 왜 물어봐요? 문재인을 왜 물어보냐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왜 물어보냐고요. 그게 고용노동부 후보자한테 물어볼 질문이냐고요. 그게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인사청문회가 아니다. 이건 사상검증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김문수 후보자를 향해서 어떤 프레임을 쌓고 있습니까? 구구네, 막말이네 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문수 후보자 어떻습니까? 대충이 없어요.
대충이 없다는 건 뭐겠습니까? 기준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기준이 확실한 사람이 필요할까요? 일을 해야죠. 뭐와 관련돼서 좌파들의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 좌파들의 말되는 떼법과 관련돼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노동개혁입니다. 그 노동개혁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민노총 기득권 노조 카르텔을 깨부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지난 2년여 동안에 민노총의 노조 카르텔을 깨부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실제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민노총 뉴스가 안 나오잖아요. 민노총이 무슨 집회했네, 민노총이 뭐 했네 라는 뉴스가 안 나옵니다. 왜겠습니까? 2년여 동안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를 뽑아야죠.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죠.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보셨던 것처럼 김문수 후보자라는 거예요. 왜냐? 대쪽 같잖아요. 왜냐? 대충이 없잖아요.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민주당 좌파들이 말도 안 되는 여론몰이를 하더라도, 구군에 막말이 나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할 말 다 하고 나오는 어제 인사청문회 모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자를 선정한 것이고, 더 나아가 어제 김문수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더라도 이 노동개혁, 민노총 기득권 세력들의 카르텔을 깨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저는 나타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발하면 싸우면 된다고요. 어제 많은 분들이 법원에 MBC 방문진 관련된 판결에 있어서 저도 화가 났고 더 많은 분들이 화가 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좀 끝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 끝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연장전에 이어지더라도, 그것이 연장의 연장전이 이어지더라도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저 말고도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최근에 민주당과 관련돼가지고 실제 이상식이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더 나아가 어제는 이현주도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이거 누가 고발한 거냐면요. 이거 모두 다 오상종 단장님이 고발한 거예요. 이상식에 대해서도 이현주와 관련돼서도 모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송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상종 단장님 얼마 전에는요, 전현희와 관련돼서도 고발장 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공처와 관련해서도 고발장 냈어요. 왜냐? JTBC에 단독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자,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저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물밑에서 정말 많은 우파 단체장 분들, 정말 많은 우파 법조인 분들이 피가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끝났습니다,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분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포기할 수 없어요. 저분들이 포기하지 않은 이상, 더 나아가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파 국민들이 포기하지 않은 이상 저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라고요. 제가 지쳤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등 뜰겨주면서 잘해라, 해보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낙담했을 때 우리가 먼저 손잡아줘서 함께 해보자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가 해야 될 목소리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우리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감히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